안녕하세요. 오늘은 픽셀 하나가 촬영장에서 여러분의 화면까지 그야말로 엄청난 여정을 거치는데요.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촬영장에서 봤을 때, 또 편집실에서 봤을 때, 그리고 마침내 우리 집 거실에서 볼 때까지 어떻게 화면이 늘 똑같이 완벽해 보일 수 있을까요? 그 수많은 카메라와 스크린을 거치면서도 어떻게 그 영상미를 그대로 지켜내는 걸까요? 네, 그 해답이 바로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아주 중요한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따라갈 이 픽셀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일종의 규칙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건요, 어떤 기기에서 보든 색깔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리고 언제나 똑같이 보이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촬영하는 그 순간부터 최종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감독이나 촬영 감독이 의도했던 그 느낌, 그 색감을 그대로 지켜주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여정은요,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딱 누르는 그 순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첫 단계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해요. 가능한 한 최고의 원본 이미지를 얻어내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걸 위해서 넷플릭스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이 원칙들은 전부 나중에, 그러니까 후반 작업에서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고 또 최고의 화질을 지키는 데 맞춰져 있어요. 승인된 카메라를 사용하고 카메라 고유의 로직 포맷으로 촬영하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현장에서 절대로 특정 색감을 영구적으로 구워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색을 입혀버리면 나중에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찍은 초기 촬영본은 말하자면 디지털 네거티브 필름 같은 거예요. 혹은 셰프가 요리하기 전에 최상급 원재료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처음 보면 색이 다 빠진 것처럼 밋밋하고 흐리멍덩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가능한 모든 이미지 정보를 전부 다 담고 있는 보물창고 같은 거죠. 자, 바로 이 화면이 그 이유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보세요. 밋밋해 보이는 에로지 포맷으로 촬영하면 모든 데이터가 그대로 보존돼서 나중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장에서 색감을 한번 구워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에 가장 잘 맞는 포맷을 고르는 거예요. 우리는 화질에 절대 타협 못해 하면 무압축 로우로 가는 거고요. 아니야, 데이터 관리가 더 중요해 하면 효율적인 고품질 압축 포맷을 선택하는 거죠. 상황에 맞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아니, 촬영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밋밋하고 회색빛이 도는 화면만 보고 있다면 도대체 감독이랑 스태프들은 뭘 보고 창의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최종 화면이 어떻게 나올지 감도 안 올 텐데요. 그쵸?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 소중한 원본, 우리가 디지털 네거티브라고 불렀던 그 파일을 절대 건드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두가 최종 결과물을 미리 볼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도구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룩업 테이블, 줄여서 LUT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걸 아주 쉽게 생각하면 원본 파일은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살짝 더 씌워서 최종 색감이 어떨지 미리 보여주는 임시 필터 같은 거예요. 일종의 컬러 레시피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 작동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자, 먼저 카메라가 밋밋한 에로지 이미지로 녹화를 하죠. 그럼 그 영상 신호를 외부 장치로 보내서 거기서 실시간으로 이 러티를 딱 입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태프들은 전문적으로 색이 보정된 모니터를 통해 감독이 의도한 바로 그 최종 화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모니터가 정말 중요해요. 반드시 전문가가 보정한 UHD, 즉 초고화질 모니터여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만약 현장에서 그냥 일반 HD 모니터로 보면 안 보이던 아주 작은 흠집, 예를 들어 데드 픽셀이나 어두운 장면에서 자글거리는 노이즈 같은 게 나중에 여러분 집 4K TV에서는 엄청나게 선명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끔찍한 실수를 막기 위한 필수 장치인 셈이죠. 자, 이렇게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촬영이 무사히 끝나면 우리 픽셀은 이제 편집실, 즉 후반 작업실로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창의적인 고민 이전에 아주 거대한 현실적인 문제와 딱 마주치게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데이터.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작품 하나에 수백 테라바이트가 넘는 데이터가 쌓이기도 해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러니 당연히 처음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계획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편집자들은 아주 똑똑한 방법을 씁니다. 무겁디 무거운 원본 카메라 파일, 이걸 OCF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직접 작업하지 않아요. 대신에 프록시라고 부르는 아주 가볍고 용량 작은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걸로 쌩쌩하게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편집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가서야 원본 고화질 파일로 다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정말 효율적이죠? 자, 이렇게 편집까지 끝나면 드디어 최종 색 보정 단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 픽셀의 기나긴 여정은 가장 화려한 정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우리가 흔히 HDR이라고 부르는 기술이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사실 하나를 아셔야 해요. 뭐냐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카메라는 사실 지금의 HDR만큼이나 엄청난 범위의 빛과 색을 이미 담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우리의 TV나 모니터가 그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줄 만큼 발전하지 못했던 거죠. 카메라는 준비가 됐는데 스크린이 못 따라와 준 셈이에요. 디스플레이의 역사를 한번 쭉 보세요. 그럼 문제가 확 보입니다. 아주 오래된 브라운관 TV부터 LCD를 거쳐서 최신 OLED까지.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표준 다이내믹 레인지, 즉 SDR이라는 제한된 세상 속에서 화면을 봐왔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HDR이 이 모든 판을 뒤집어버린 거죠. 여기서 핵심을 딱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HDR은 무슨 뿌옇고 노란 필터 같은 특정한 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더 크고 더 성능 좋은 캔버스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침내 카메라가 담아냈던 그 모든 빛과 색을 우리 눈에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죠. 덕분에 창작자들은 더 이상 이건 화면에 표현이 안 되니까 포기해야지 하는 타협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고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화가한테 기존의 12개의 색 크레용이 아니라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수백 가지 색상에 심지어 반짝이는 형광색까지 들어있는 거대한 크레용 세트를 선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기술 덕분에 우리가 보는 화면이 그토록 생생하고 현실에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픽셀 여정의 대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작업인데요. 바로 아카이빙, 우리말로 하면 보존 작업입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뭐냐면 색 보정을 전혀 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원본 마스터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 파일 안에는 촬영했던 모든 데이터와 색상 정보가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덕분에 10년, 20년이 지나서 지금은 상상도 못할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이 나와도 이 작품을 감독이 처음 의도했던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다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보험인 셈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50년 뒤에 누군가가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이 걸작들을 다시 복원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감독이 정말로 의도했던 그 색감, 그 분위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온 이 픽셀의 여정, 이 꼼꼼하고 체계적인 과정이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대를 뛰어넘어 한 예술가의 비전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하겠다는 정말 소중한 약속인 겁니다.